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윤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이 코스피 외국인 매도 공세로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2060선대로 밀려났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 11월 2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또 하웨이 그룹 창업주 딸의 체포 이슈, 거기에다 이 북한 미사일 기지 운영 의혹 등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이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32%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15%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0.42%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떨지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0.18%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42%로 소폭 상승 마감한 것이 현재 우리 시장 또 상승 전환하게 한 데 도움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3.56포인트 오른 2072.25포인트 현재 지수 흐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운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0.91% 상승했고요. 6.2포인트 올랐습니다. 684.5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별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이 홀로 349억 원 물량들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122억 원 그리고 269억 원 동반 매도세 나서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현재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는데요. 개인이 83억 원 그리고 기관이 357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469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940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좀 더 많은 거래 대금 현재 거래하고 있네요. 1379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만이 홀로 1841계약 물량들 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종목은 K탑 리츠입니다. 어제까지 약세 시연했는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9.87%로 강세를 시연하고 있고요. 110원 오른 1225원에 현재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신석재입니다. 200원 올랐고요. 11.7%라는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191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는 8.13% 상승했네요. 7,71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연했던 종목은 형지 엘리트네요. 4일 연속으로 파란불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업체고요. 335원 떨어졌습니다. 13.37%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17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창입니다. 한창은 6.31% 하락했네요. 135원 떨어졌고요. 2,005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유리입니다. 3,200원 떨어졌고요. 54,30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 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상승폭을 시연했던 종목은 정원 엔시스입니다. 450원 올랐고요. 23.65%의 강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2,4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유 AP입니다. 대유 AP는 오늘 처음으로 상장한 업체죠. 네, 22.17%라는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1,350원 올랐고요. 7,35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260원 올랐고요. 1,51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은 G2 하이소닉입니다. 4일 연속으로 현재 약세를 시연하고 있는 업체고요. 12.28% 하락했습니다. 175원 떨어진 1,25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TC입니다. STC는 어제까지는 또 강세를 시연했다가 오늘 다시 하락 전환했네요. 11.01% 하락했고요. 470원 떨어진 3,80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에코캡 보겠습니다. 9.24% 하락했습니다. 410원 떨어졌고요. 4,19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6일이죠. 이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 정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주의 창업주 딸이죠. 이 딸을 체포했다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 우려가 다시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지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의 주요 아시아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16%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35.7포인트 올랐고요. 21,537.32엔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해 종합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68%라는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에 가까운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44.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605.18포인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만 가권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만 가권지수는 0.63%로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61.35포인트 상승했고요. 9,741.5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인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보유하고 있던 두산밥켓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매각 자금을 단기 차입 상환에 활용해서 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또 자금 조달까지 용이하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5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말이죠. 두산마켓 지분 430만 주를 1,419억 원에 팔았습니다. 이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지분 매각에 대해서 회사 재무 건전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기존의 두산밥켓 지분 55.34%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 후의 지분율은 51.05%로 낮아졌는데요. 하지만 이 경영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현금 확보를 위해서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두산밥캡 지분 매각 대금의 사용처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 초에 적지 않은 단기 차입을 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올해 1분기죠. 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사모 방식으로 1,420억 원의 기업 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들 기업 어음의 이율은 4.3%에서 4.4%로 낮지 않은 수준인데요. 이번 지분 매각 대금은 이 기업 어음 조기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기 차입 규모를 축소해서 이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또 신용도 제고를 도모하고 또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0월이죠. 이 사업 안정성과 영업 실적 개선 그리고 재무부담 완화 기대감 등을 감안 이 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BBB 안정적에서 이 BBB 긍정적으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이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재무구조 변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 등급 전망을 각각 안정적으로 유지는 했지만 이 두산마켓 지분 매각을 통해 단기 차익 규모를 축소할 경우 신용등급 상향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현재 전일 지금 지수 변동 없이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8,21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BNK 금융지주입니다. 이 BNK 금융지주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인수에 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 금융지주는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을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BNK 금융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롯데카드와 손보사 인수에 관해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카드와 보유한 이 빅데이터는 금융기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롯데손해보험 역시 최근 실적 개선으로 인수 가치가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BNK 금융지주는 이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카드사나 손보사가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BNK 금융 이익 대부분이 주력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또 경남은행에서 창출되고 있고 또 비은행 계열사 역할은 아직 미미한 상태인데요. 실제 BNK 금융은 비은행 부문 인수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시장 매물로 나온 화익투자증권 인수를 검토를 했지만 인수전에는 뛰어들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BNK 투자증권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2천억 원을 수혈해서 이 IB투자은행 부문 강화에 나섰습니다. BNK금융은 이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그룹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카드사나 손보사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인수합병 참여를 고려하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그룹이 BNK금융 대주주여서 인수전에 뛰어든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롯데그룹은 올해 6월이죠. 6월 기준으로 이 BNK금융 지분 11.14%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BNK금융과 롯데그룹 모두 연결고리가 약화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이 카드사 인수 합병을 통해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지역 금융권의 분석입니다. 롯데의 지주사 전환으로 이 가운데 일부를 내년 10월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인 BNK 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일 대비 0.27% 상승했습니다. 20원 올랐고요. 7,530원에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 첫 번째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재 2.28% 상승했습니다. 1,300원 올랐고요. 58,200원에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미포조선은 노르웨이 선사 크누센으로부터 859억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다고 6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증권업계 관계자는 용선 계약에 참여한 거의 대부분의 선사들이 이 현대미포조선을 건조 조선소로 선택하면서 수주 계약이 확정됐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선박의 인도 실적과 운항 성능에 대한 검증이 이 선박 수주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형 LNG선 분야는 현대미포조선의 새로운 주력 선박이 될 전망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다날입니다. 이 다날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회사 매각과 또 영국 모바일 업체 기업에 이 지분을 취득한다는 소식이 오늘 좋은 소식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3.73% 상승했습니다. 140원 올랐고요. 3,89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합 결제 비즈니스 전문기업 다널은 자회사 미국 법인이죠. 이 보유 지분 100%를 영국 모바일 전자결제 피지 기업 보쿠에 매각했다고 이 전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매각 금액은 총 1,250억 원이고 이와 함께 영국의 휴대전화 결제 인증 업체 보쿠 주식 1,293만 주를 약 265억 원에 취득한다고 별도로 공시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동원 F&B입니다. 동원 F&B가 이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2%에 넘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F&B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86% 상승했습니다. 5,000원 올랐고요. 27만 4,500원에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원 F&B는 지난 26일이죠. 장중 30만 9천 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6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KB증권연구원은 동원 F&B의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한 9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실적 기대감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는 주력 제품 판매가 원활하고 또 지난 4월에서 5월 이 어묵의 7종 가격을 평균 10.8%, 또 캐nem은 리챔, 개성 왕만두 등을 올린 데다가 또 참치캔의 주 원재료인 선망 참치의 투입 단가가 내렸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 살펴봤고요. 네 번째 특징주로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지분 매입과 또 신규 수주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우조선해양입니다. 현재 1.52% 상승했고요. 500원 올랐습니다. 33,400원의 현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전날 블랙록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5.57%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블랙록은 지난달 29일이죠. 474만 주를 신규 취득한 데 이어서 30일 122만 주를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경영권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블랙록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4,430원 규모의 이 수상함 한 척을 수주했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재무 기준 매출의 4% 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띈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욱 알찬 소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